착하게 살면 존경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 2025년 한국노년학회 연구에서 65세 이상사 480명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분들의 우울 수준이 가장 높았습니다. 착함의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관계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뒤로 미뤘습니다. 힘든 시절을 이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대접을 못 받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자식들 연락도 뜸해지고 모임에서도 예전만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요.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는 날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한 것과 존경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착한 분이 존경받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강옥자 할머니, 올해 68세이십니다. 40년 가까이 식당을 하시면서 손님들한테 언제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성격 그대로 사셨어요. 이웃들한테 반찬 나눠주시고 자식들한테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셨습니다.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도 항상 뒤처리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설거지, 정리, 다 이분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잘 안 받고 며느리는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옵니다. 이웃들도 반찬은 받아가면서 모임에는 잘 안 불러요. 옥자 할머니는 속상해서 밤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이러는 걸까?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옥자 할머니의 착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였어요. 여기서 먼저 중요한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산업융합연구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예비 고령자의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능력이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스스로 느끼는 건강 상태도 좋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존감, 대인관계, 건강,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전등처럼 한 곳이 꺼지면 연결된 다른 곳도 어두워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상대방한테 과하게 맞추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편안하게 느끼면서 동시에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이 사슬이 끊어지면서 관계도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존감이 높다는 게 잘난 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학력이 높아서, 자식이 잘 돼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아야만 안심이 되는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인정을 못 받으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더 잘해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해줄수록 더 무시당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65세 이상 후 750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은 분들일수록 우울감이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사람을 더 만나기 싫어지고, 사람을 안 만나면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이 굴레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굴레를 끊는 열쇠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습관이 뭔지, 그리고 반대로 자존감을 높여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설명하는 습관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조성태 어르신, 올해 73세이십니다. 퇴직 교사 출신이시고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놀러 가셨는데 며느리가 아버님, 오늘 입으신 옷 편해 보이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태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이거 싸게 샀어. 원래 비싼 건 아닌데 마트에서 세일해서 골랐어.
집에 좋은 옷도 있긴 한데 오늘은 편한 게 낫겠다 싶어서 요즘은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며느리는 그냥 편해 보인다고 한 건데 성태 어르신은 혼자서 이렇게 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묻지도 않은 걸 먼저 설명한다는 것은 속으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안한 거예요. 싸구려를 입었다고 생각할까봐, 형편이 안 좋다고 볼까봐, 그래서 먼저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지 하면서 오히려 답답하게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 잠깐. 이건 남자 어르신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한테 전화할 때나 괜찮아, 아프지 않아, 병원 안 가도 돼 하면서 미리미리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건데 결국 자기가 부족하다고 미리 변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세일해서 샀는데 원래 비싸. 내가 살이 좀 쪘지. 요즘 좀 많이 먹어서. 아, 이건 제가 원래 알고 있는 건데 물어보지도 않은 걸 미리미리 설명합니다. 다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남들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건 상대방이 나보다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진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어떨까요? 편하지? 잘 골랐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내가 좋아서 입은 거다. 이게 끝이에요. 비싼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태도 자체가 상대방한테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변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분들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려는 순간, 그게 오히려 나는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변명을 딱 끊으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180도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자기만 챙기거나 반대로 자기만 빼고 남만 챙기는 습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부 문제입니다. 재밌는 게 정반대인 것 같은데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먼저 자기만 챙기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박종석 어르신, 71세이십니다. 퇴직 공무원이시고 부인과 둘이 사십니다. 이분은 식사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먼저 자기 앞에 놓으십니다. 과일도 큰 걸 먼저 집으세요. 냉장고에 맛있는 게 있으면 부인 몫은 생각 안 하시고 자기가 먼저 드시더라고요. 부인이 아무 말 안 해도 속으로는 수십 년간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와서 밥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반찬은 자기 쪽에, 딱딱한 반찬은 손주들 쪽에.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자녀들 마음속에 아버지는 자기 것만 챙기시는 분이라는 인식이 단단하게 박힙니다. 한번 박힌 인식은 좀처럼 안 바뀝니다. 자연스럽게 발길이 뜸해지는 거예요. 이건 결국 나에 대한 것만 관심 있고 상대방은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큰 사람은 자기만 챙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변 사람 모두를 살핍니다. 그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고 가장으로서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반대 극단도 문제입니다. 자기만 빼고 남만 챙기는 분. 아까 창원의 옥자 할머니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이웃한테 반찬 나눠주시고 자식한테 용돈 보내시고 모임에서 뒤처리 도맡아 하시고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챙기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처음엔 주변에서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잘해주는 이유가 진심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걸 상대방이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2025년 한국노년학회가 발표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65세 이상사 480명을 분석했는데요.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된 유형의 분들이 4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우울 수준을 보였습니다. 소득만 부족한 것보다, 건강만 안 좋은 것보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게 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여유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자기도 챙기면서 상대방도 챙겨줍니다. 과일을 깎으면 좋은 거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부인한테 건넵니다. 맛있는 것 있으면 반은 내가, 반은 너한테. 그게 진짜 여유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으니까 너도 챙겨줄 수 있어.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챙김은 상대방이 부담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 있게 챙겨주는 분한테는 누구나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손주들도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더 잘 갑니다. 세 번째, 거절을 못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겁니다. 싫어도 마찰 만들기 싫어서 전부 맞춰주시는 분들. 충청남도 아산에 사시는 이정란 할머니, 67세이십니다. 전직 간호조무사 출신이세요. 이분은 동네 모임에서 항상 뒤처리를 도맡아 하십니다. 한 번은 감기 기운이 있으셨는데 친구가 꽃놀이 가자고 하셔서 안 간다고 하면 서운해 할까봐 갔습니다. 결국 감기가 폐렴으로 번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결국 자존감 문제입니다. 내가 거절해도 상대방이 나를 여전히 좋아할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맞춰주면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정작 중요한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대할 힘이 없어집니다. 집에 와서 자식한테 짜증내고 부인한테 화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 연구에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증가하고 외로움이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분들이 점점 외로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이 두려운 분들한테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 기분도 안 나쁘고 여러분도 편하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거절했을 때 진심으로 서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거절을 잘한다는 것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뜻이거든요.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없는지 확실히 아는 분. 그런 분한테 우리는 본능적으로 끌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당당하게 표현할 줄 아는 분이 주변에 한 분쯤 계시죠? 그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 존경받는 분이실 겁니다. 네 번째, 상대방 말을 꼬아듣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자존감이 낮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황인수 어르신, 69세이십니다. 퇴직 기술자 출신이세요. 이분은 가족이 뭐라고 해도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요즘 운동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내 몸이 그렇게 안 좋아 보이냐 하면서 발끈하십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이 음식 맛있어요 하면 평소에 내가 해준 건 맛없었다는 거냐 하고 삐치세요. 아들은 그냥 건강이 걱정돼서 물어본 건데요. 며느리는 맛있다고 칭찬한 건데요. 인수 어르신은 모든 말을 자기한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뭔 말을 꺼내기가 무섭습니다. 아무 말이나 했다가 또 삐치실까봐요. 나중엔 아예 전화를 안 합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는 게 전부가 돼요. 실제로 인수 어르신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명절이 스트레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자존감이 낮으면 남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거 아닌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칭찬을 해도 비꼬는 건가, 의심하고 평범한 질문을 해도 나를 시험하는 건가 하고 경계합니다. 머리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느끼게 돼요. 이건 본인한테도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향이 있으시다면 딱 한 가지만 연습해 보세요. 상대방 말을 있는 그대로 듣는 겁니다. 운동하세요? 라는 말은 운동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숨은 뜻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맛있어요 라고 하면 맛있다는 겁니다. 칭찬은 그냥 칭찬으로 받으세요. 이것만 바꿔도 가족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5번째, 말이 너무 많은 습관입니다.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인기 있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잘하는 것과 많은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말이 많은 건 문제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정영숙 할머니 72세이십니다. 전직 미용사이세요. 40년 넘게 미용실을 하시면서 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일이었으니까 말이 정말 많으십니다. 문제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끝까지 말하기 전에 끼어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리세요. 상대방이 나 어제 병원 갔다 왔어 하면 나도 저번에 병원 갔는데 말이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어제 손주가 이렇게 했어 하면 우리 손주는 말이야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이야기를 안 듣는구나. 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몇 번 반복되면 그분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경청에 대한 학술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들어주는 것이 공감을 통해 신뢰감과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우리는 본능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보다 잘 들어주는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중한 분들은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3초에서 5초 정도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 짧은 침묵 동안 상대방은 이분의 말을 기다리게 되고 말 한마디가 더 무게 있게 느껴집니다. 급하게 말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잠깐 멈춰서 생각하는 그 여유가 여러분을 진중하고 멋있는 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끝까지 듣고 나서 그 말에 대해 진심으로 반응해주세요. 아, 그랬구나.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한마디가 10마디 자기 자랑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묻지 않은 설명, 한쪽만 챙기기, 거절 못하기, 꼬아듣기, 말 많기. 혹시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요. 자존감과 몸을 움직이는 것 사이에 놀라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2025년에 국제학술지에 실린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건데요.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하는 고령자분들의 자아 존중감이 의미 있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동이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융합 연구 결과와 정확히 맞물리는 거예요. 자존감, 대인관계, 건강, 이 3가지가 하나의 선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비싼 운동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헬스장에 등록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시는 것, 동네 마트까지 걸어서 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윤판석 어르신 76세이십니다. 전직 버스 기사 출신이세요.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짜증만 내시고 부인과도 하루에 10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이웃권유로 매일 아침 공원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인한테 먼저 말을 거시게 됐고 아들 전화에도 목소리가 밝아지셨다고 합니다. 판석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기 시작하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돌아왔어. 아, 이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자존감이란 결국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거든요. 그 느낌이 돌아오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변명을 안 하게 되고 꼬아듣지 않게 되고 여유가 생기면서 상대방을 챙길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단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 신발 신고 밖에 나가서 30분 걸으시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딱 30분 집 앞 공원 한 바퀴. 그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살리고 관계를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고령자 가운데 18.7%는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거의 2명이 완전히 혼자라는 겁니다. 반면에 단체 활동에 참여하시는 고령자 비율은 57.1%였습니다. 이 두 숫자를 같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분들은 관계가 유지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은 점점 고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18.7%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되는 건 우리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습관을 바꾸는 것이고 매일 30분 밖에 나가서 걷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착한 사람이 왜 무시당하는지, 그리고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5가지였습니다. 첫째, 묻지 않은 말을 먼저 설명하지 마세요. 변명은 자존감을 깎아먹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냥 괜찮지?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기도 챙기면서 남도 챙기세요. 한쪽으로만 쏠리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반은 나, 반은 너. 이게 진짜 여유입니다. 셋째, 거절할 줄 아세요? 안 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진짜 여유가 생깁니다. 대안을 제시하시면 부드럽게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세요. 숨은 뜻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칭찬은 칭찬입니다. 다섯째, 말은 줄이고 귀를 여세요. 잘 들어주는 분한테 사람이 모입니다. 3초만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그 침묵이 여러분을 더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알려드린 것 하나, 하루 30분 걸으세요. 몸이 움직이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관계가 살아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이 선순환의 시작이 바로 걷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요즘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함께 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우리처럼 건강한 관계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은 절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착함, 그것이 진짜 존경의 시작입니다. 우리 세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한테도 좀 잘해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셔도 됩니다. 내일 아침 문 열고 나가서 30분만 걸어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